모르는 친구들 많아요, 이거. 그리고 우리 운전 30년, 40년 됐더라도 이런 정확한 명칭으로서 구분하려면 잘 못해요. 꼭 알고 가십시오, 이거는. 그래서 노상장애물 표지는요, 노상에, 즉 전방에 장애물이 있어서 장애물 때문에 길이 갈라진다. 합류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색깔이 흰색과 노란색으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흰색은 같은 방향, 동일 방향으로 갈라지는 거고, 요거는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갔다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길이. 그런데 여기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거는 차선 사이에 그려져 있어요. 차선 사이에. 요거는 중앙선 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예. 그래서 노상장애물 표지라 해서 노란 게 없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노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갛게 선을 그어놨는데요. 우측은 노상장애물 표지고요. 좌측은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 테이프 구간인데요. 뭐냐면은 자회전이 짧기 때문에 후속 차량하고 추돌 사고가 나니까 속도 완만히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안전시설인데 이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만났을 때 여기서 직접 가죠? 그렇죠?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차량이 여기서 직접 가고요. 여기서 누군가가 끼어들기를 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선행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요거는 들어갈 수 없는 데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좌회전 틀려고 했는데 그걸 유도한 거거든요. 속도를 완만하게 낮추라고. 왜 그러냐면 좌회전 구간이 짧기 때문에 속도 내서 보면 후비 추돌 사고가 나니까 완충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구간을 만든 거예요. 노상장애물 표지로.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점점 좁아지는 요 도로를 테이퍼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테이퍼라는 것은 점점 도로가 좁아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시설면에서 만들어 놨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냥 가요, 이거를. 좌회전 트는 차량이. 그러니까 앞선 차량이 이렇게 돌아서 좌회전 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진 가다가 여기서 사고가 날 수 있죠. 웃기는 건 선행 차량이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또. 법으로서 이거 가지 말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과했는데도 끼어든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 그런데 4월 17일 이후에는 이걸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다 가해자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이런 거 실전에서 여러분들 알고 행동하는 거하고 모르고 행동하고 천지 차이 납니다. 형사적 처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4월 17일부터는 이게 안전지대예요, 이제. 예?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테이프 구간을 만든 이유는 여기서 차량들이 도로가 넓기 때문에 빨리 오다가 좌회전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서 이렇게 늘어설 수도 있잖아요. 때리니까는 그 속도를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완만히 낮춰서 천천히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다 지키면 되는데 빠르게 오다 보니까는 이런 데 또 차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급제동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 차가 직진하고 여기서 끼어드는, 이렇게 갔다가 끼어드는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선행 차량이 이 테이프 구간에서 준법 운전을 하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진 무시하고 나온 직진차하고 관계해서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이 사고 처리거든요. 그래서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4월 17일자로 이미 바뀌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중대과실 12개 항목에 신호 및 지시 위반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칭적으로 신호 위반 얘기하는 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형사적 처벌 받고요.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내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안전지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도 해놓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빗금으로도 표시도 해놓고요. 여기 삼각형으로 아까 삼각형 보셨죠? 예? 그래서 요런 데는 삼각형으로 못 만들잖아요.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삼각 모양이 나왔을 땐 삼각형으로 크기를 변화시키지만 그래서 요런 게 안전지대고 다 노란색으로 돼 있고 안전지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오타가 나네.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시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일부분이에요. 여긴 도로의 일부분이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불법 주정차 시켜놓고 있어요. 여기가 주차 공간입니까? 예?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거든요. 안전지대 근처도 불법 주정차 지역이에요. 다 10m까지만.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저기 있는 저 검은색 승용차예요. 인천 강릉 쪽으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호법 IC 같아요. 호법. 예? 그래서 중부고속도로 있잖아요. 호법 IC 부분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인천이고 이쪽으로 중부고속도로인가? 하여튼 인천 강릉 방향으로 가야 될 차량이 여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본인이 실수하고 멍 때리다가 놓쳤으면 돌아가더라도 본인 몫인데 이 방지봉을 차로서 치고 아는 사람은 알죠. 이거 차가 그냥 새 차면은 아끼는 마음에 못 들어가지만 웬만한 차량도 이거 막 밀고 들어가요. 꺾이거든요. 이거 꺾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톤수가 많이 나가는 화물차였고요. 사고가 이렇게 납니다. 물론 이분이 가해자입니다. 네? 이거는 안전거리미약부가 아니에요. 저길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에 대한 처벌에서 형사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4월 16일 자정까지만. 근데 4월 17일부터는 이거 특례법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또 하나 또 알고서 가실 정보 중에서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에서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가 제일 많아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정도가 보행자로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차끼리의 사고에서 사망자는 훨씬 덜 나지만 차하고 사람하고의 사고에서는 사람이 많이 치명적입니다. 근데 보행자 사고의 근본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단보행자가 많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야 가림 사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시야 가림이라는 것은 정차나 주차된 차량 틈 사이에서 보행자가 불쑥 나올 때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차량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예요. 아마 운전하시면서 비슷한 경우들 한두 번씩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시야 가림 사고를 좀 줄여서 법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한해서는 단속을 좀 엄하게 하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시야 가림 사고로 인한 게 너무나 치명적이다. 그 시야 가림의 원인은 불법 주정차와 관련성이 깊다.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단속 요원으로 뽑으려 했더니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힘을 빌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에 누구든지 플레이스토어라는 거 아시죠? 거기 들어가셔서 행정안전부 주정차 단속 앱을 다운받아서 깔면은 누구든지 신고 고발할 수 있어요. 시행된 지는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한 달 동안 5만 6천 건이 고발됐고 지금 1년에 거의 100만 건씩 고발됩니다. 그 장소의 그 단속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5개 지역이에요. 소화전, 앞뒤 5m, 횡단보도, 스쿨존이죠? 스쿨존 전 지역. 그 다음에 길 모퉁이 앞뒤 5m, 버스 정류장, 버스 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앞뒤 10m, 횡단보도도 10m입니다. 횡단보도 반경. 그래서 이쪽 정지선과 이쪽 정지선 사이에 차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차를 세웠더라면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소화전이랑 스쿨존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 2배입니다. 승용차 기준 4만원, 4만원, 4만원인데 이건 8만원, 8만원이에요. 그리고 올 5월 17일부터 저 스콜존에 대한 5월 11일부터요. 스콜존에 대한 부분은 과태료가 3배로 올립니다. 법 바뀌어요. 그러니까 스콜존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되면은 12만 원짜리입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13만 원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불법 장소입니다. 스콜존입니다.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요. 스콜존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지금 횡단보도 부근이잖아요. 앞에 10m면은 이거 아니죠. 여기에 3명의 어린아이가 횡단을 하려고 해요. 여기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아이들은 성인하고는 달라요. 키도 작고 잘 안 보이고 여기서 튀어나올 때 이런 데서 오는 차량하고 사고가 빈번하잖아요. 이 차만 없다면 아이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여기 오는 차하고 절충안이 나오죠. 그럼 질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건너기 시작하면 모든 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아이가 아닌 보행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쓰는 거죠. 근데 그거 잘 안 지켜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보행자 건너기 전에 먼저 가고요. 아니면 보행자 그 사이에 공간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지금은 횡단하는 보행자가 어쨌든 횡단보도에 들어왔을 때 일시정지예요.
앞으로 바뀌는 법은 건너려고 위치 잡고서 횡단보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너려는 의도가 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예요. 훨씬 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신호등이 없지만 만약에 보행자하고 사고가 나면은 이게 일명 횡단보도 사고예요. 보행자 보호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게 이제 스쿨존에서 나면은 형사처벌이 이제 민식이법으로 가는 거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4만. 그거는 이제 엄하게 쭉 처벌을 하죠.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고는 이렇게 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누구보다도 이런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이 차가 모범을 보이고 여기 서서 아이들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른들이 이것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차가 당연히 서줄 줄 알았는데 안 서주니까 여기서 건너려고 하다가 주춤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어때요? 다른 차량 오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새 아이가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주셔야죠. 또 그냥 가요. 길을 건너던 아이 두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지금 뛰는 게 이 뒤로 차가 안 와요. 됐다 이제. 빨리 가자. 차 오기 전에 무서우니까. 그런데 여기 오는 이 흰 차. 여기서 오는 흰 차. 이 차에 가려서 시야 가림상에서 아이들이 일로 나온 거 예상 못한 거예요. 이걸 왜 예상을 못해요? 흔한 건데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나요. 명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선생님이 길을 이제 건너려고 한쪽 방향만 보고 저쪽만 봤는데 제일 마지막에 서 있던 친구는 당시 서행을 하고 있던 운전자가 재빨리 브레이크를 그래서 아이 2명이 다치는데요. 사고 차량의 운전자예요. 만약에 이런 불법 주차 차량들이 없었으면 이 차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충안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운행하시면서 이런 불법 몰지각하게 불법 주차 시켜놓으면 여기서 무조건 서야 돼요. 그리고 이 앞을 보고요. 이 차의 뒤를 봐야 돼요. 이거 철칙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따가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스쿨존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여러분들 역부족이에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민식이법 엄한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운전자도 등한시했죠. 아이들을 보는 순간에는 대비 못해요. 여기서 잠깐 보이는데 대부분 이런 순간에요. 이런 순간에 운전자의 시야는 여기가 있어요. 벌써. 여기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없다.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잠깐만 섰다 간다고 어디가 덧나나요? 이런 미묘한 차이가 사고이 아니네요. 그러면 이 운전자가 아무리 민첩하더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봤어요. 지금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서서 이렇게 본 다음이라면 이거 100% 대비하지 않습니까? 일시정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불법 주정차 아까 신고제 한다고 그랬죠. 놀라운 겁니다. 서울의 한 시민이 회사 근처에 출근해가지고 점심시간대, 퇴근시간대, 아침은 바쁘니까 못 찍고 퇴근시간대하고 점심시간대 한 달을 찍었어요. 120대를 고발합니다. 여기 120건. 그리고 100% 다 고발 처리돼서 본인한테 과태료, 통보처분 다 내렸어요. 최고로 많이 찍은 차가 똑같은 차를 7번이나 찍어봤대요. 찬반론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댓글들 수천 개를 봤는데 거의 한 95%가 긍정적이에요. 우리 동네도 원정 가서 좀 찍어주세요. 아주 미쳐 죽겠습니다. 어디 가나 대한민국 불법 주정차 자동차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도 여기만큼은 하지 말아라 한 게 법에서 아까 소화전 부분, 횡단보도 부분, 길 모퉁이 부분, 버스 정류장 부분. 오늘 버스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정류장에 누군가가 자리매김하고서 불법 주차 시켜놓으면 우리 원거리 정차 시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오토바이 원거리 정차 돼가지고 끼어들어서 사고 나면은 우리 책임 맞잖아요. 내려준 거.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면은 나도 좀 어디다 세울 때는 좀 눈치 좀 봐야 되는데 너무나 뻐젓이 뻔뻔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댓글에 우리 동네는 불법 주정차 차량 없습니다. 이분이 7번을 찍은 차량이 길 모퉁이에 거기 뭐 부동산이 있대요. 그 앞에 차를 부동산 차주가 계속. 근데 거기가 편도 1차로인데 커브길을 돌아 나가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요. 반대편으로. 여기 버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모퉁이에 차가 서 있으면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여기 중앙선 넘어가요. 근데 거기는 차들도 몇 대 안 되는데 항상 정체예요. 그 차 하나 때문에.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해서 7번 찍었더니 그 차량 없어졌더래. 누가 찍은지는 몰라요. 예? 자, 아까 얘기했죠? 스쿨존. 주정차에 관련되는 거 3배로 5월 11일부터 상향 조정됩니다. 날짜 꼭 기억하시고요. 예? 보세요. 예? 여학생 2명이 건너고 있어요. 2차 흐뭇합니다. 학생들 보세요. 아, 감사하대요. 예? 사실 이분은 당연한 거 한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왜 인사할까요? 남들은 그냥 가는데 이분은 지켜주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당연한 거 했는데 감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사소한 것 같지만. 통합 차량입니다. 2015년 혹시 여러분들 세리미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어린이와 관련돼서? 우리 윤창호법, 민식이법, 아이들 이름 따는 거 많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통합 차량에서 내린 아이가 차량 앞으로 이렇게 가마뛰면서 횡단을 할 때 지나가는 차량하고 사고가 나서 세림이라는 아이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1월에 어린이 통합 차량 특별보호법이 마련됐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통합 차량이 아이들을 정차시킬 때 모든 차는 해야 될 그 수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안 지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올 5월 달까지 집중 단속 기간이에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또 30점짜리입니다. 조금만 더 되면 면허 정지 나와요. 40점부터 나오니까. 그리고 9만 원짜리 스티커 갈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아십니까? 이 등화가 적색도 있고 녹색, 황색도 있죠. 적색은 언제 켜지는 거고 황색은 언제 켜지는 거죠? 내 앞에 통합 차량이 불이 번쩍번쩍 전멸로 들어오면은 아, 어떤 거다. 저 차가 어떤 의도가 있구나. 이걸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적색등이 껌뻑거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황색등이 껌뻑거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색, 적색이 같이 켜지지는 않아요. 적색등이 껌뻑거리면은 이 차가 아이를 승하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 차량의 문이 열리면 적색등이 껌뻑거리게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통합 차량은. 그리고 황색 차량은 자동으로 된 것도 있고 수동으로 된 것도 있어요. 황색이 전멸된 때는 이 차가 여기 서기 전에 뒷차한테 나 좀 이따가 애 내려주기 위해서 쓰니까 서행 중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서 이 차가 여기 서기 전에 켜고요. 출발할 때 적색 끄고 문 닫으면 적색이 꺼지거든요. 그러면 나 지금 출발합니다 해서 황색이 껌뻑껌뻑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로를 가다가 통합 차량이 황색이 껌뻑거린다. 아, 저 차가 출발할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행하다가 앞차가 황색이 껌뻑거린다. 아, 좀 이따가 있잖아. 내려서 아이를 내려줄 거구나. 이런 걸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냥 위반하고. 이거 다 30점짜리예요, 벌점. 네? 보십시오. 5월 말일까지 이거 집중 단속입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요 나무에 살짝 가려는데 엄마예요. 아이 태워놓고 아이한테 잘가 그래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가 해가지고 아이 보내는 거예요. 이 운전자 우직하게 통합 차량 뒤에서 편도 1차로면 통합 차량에 섰을 때 2차 움직이기 전까지 여기 그냥 죽었다고 서야 돼요. 현실은 넘어가죠? 이게 위반이에요. 여기 지금 공주 신간동이에요. 우리 가까워요 여기. 멋지신 분입니다. 이거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우직하게 기다려 주십니다. 이분은 뭡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경찰 공무원 있으니까 30점 벌점 받는 거예요. 그리고 9만 원짜리 이거 화물차니까 이게 10만 원짜리입니다. 다 돈이에요 이제. 이거 5월 달까지 집중 단속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지나가는 차량인데 이분이 우직하게 지키니까 어머님이 감사의 인사를 또 합니다. 네, 아이한테 살갑문 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켜줘서. 학부모들도요 다 알아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근데 정작 이 차량들이랑 같이 섞여서 운전하는 우리 베테랑 운전자들은 이 규칙을 몰라요. 안 지키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다 위반 사항이잖아요.
집중 단속한 데서 어제 만들었어요. 어제. 여러분들 첫 스타트를 보여드리려고. 어제 새벽 2시까지 만들고 저 서울서 내려왔거든요. 네?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통학 차량이 적색 전멸등이 움직이면서 여기 손바닥 표시 나오고 아이들을 승하차 시킬 때 이 차는 2차 움직일 때까지 꼼짝 말아요. 서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반대편도 서야 됩니다. 이거 단속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 이 차는 2차 움직일 때까지 계속 쓰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섰다가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섰다가 서행. 시속 한 10km. 요 길이만큼 나간 뒤에 정상속도. 이거 안 서서 걸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편도 1차로일 때예요. 다음은 편도 1차로는 아니지만은 도로가 넓어서 예를 들어 일방통행길 같은 데는 차선이 안 그려진 데 있죠. 그렇죠. 근데 차 두 대는 그냥 갈 수 있는 데 있죠. 그런 데라 하더라도 여기도 일시정지. 그리고 이 차는 2차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차는 일시정지했다가 서행. 일시정지 안 하면 단속입니다. 이거. 네? 편도 2차로입니다. 차선이 있는데요. 똑같아요. 여기 일시정지, 멈춤. 여기는 일시정지 후 서행. 이해가 되시죠? 편도 3차로입니다. 여기 멈춤. 여기는 일시정지. 여기는 일시정지 없이 가도 돼요. 그러니까 요 차의 뒤하고 요 차의 바로 옆칸까지는 일시정지고 그거를 한 칸 벗어난 거는 정상운행 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다가 이 차가 주행 중일 때 이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는 행위는 금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러분들 추월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주행하고 있는 앞차의 좌측을 통과해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행위입니다. 이 차가 이렇게 가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 변경을 해서 가는 건 추월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면 진로 변경을 해서 간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일시정지한 뒤에 확인하고 가는 건 지장 없다. 그렇죠? 다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추월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린이 통학 차량과 관련돼서 요 네 가지에다가 추월할 수 없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대편 편도일차할 때 쓰고 일방통행이나 넓은 도로라 하더라도 쓰고 2차로 도로도 쓰고 3차로 도로만 그냥 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통학버스는 주행 중에 추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위반하면은 30점. 왜 그러냐면 원래는 지시 위반이거든요. 이게 15점짜리인데 스쿨존에서의 위반은 범칙금 과태료 2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아까 주정차 관련되는 건 3배로 올렸잖아요. 또. 실제 단속 현장입니다. 이렇게 단속돼요. 통학 차량 뒤에 운전자입니다.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켜졌어요. 적색 신호와 좌회전이 켜져서 합법적인 좌회전을 틀었어요. 지금 이 차가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차는.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또 승하차 시키고 있죠? 예? 비상등 켜진 거 보이죠? 전멸등 켜진 거예요. 여기 일시정지 해야 돼요. 경찰 공무원 있잖아요. 일시정지 섰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네, 30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5월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민식이법이에요. 지금 장안의 아주 화제예요. 화두입니다. 화두. 네? 엄해요. 무섭습니다. 법이.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만은 윤창호법과 관련돼서 위험치사상죄로 되면은 고의운전으로 보는 건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과실인데도 불구하고 고의사고하고 형벌이 똑같아요.
술 먹고 만신창이가 돼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하고 술골전에서 30km 지키면서 안전운전 했는데도 돌발 상황 만나서 사고 난 사람하고 처벌이 똑같아요. 그만큼 민식이법의 근본 취지는 아이들의 귀중한 생명을 어른들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서 빼앗는 교통사고 술골전에서 일으키지 말아라. 엄하게 된 거죠. 민식이 사고입니다. 9살짜리 민식이가 동생 4살짜리 손을 잡고 건너편 이 분식 엄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어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점령해서 정차한 차량들이 있어요. 신호등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비워주고 약간 정지선 지키라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키시는 분들 많아요. 요즘. 아까 우리 기준치로 보면 81% 지키는 거예요. 19% 분들 이런 데서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고 만드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사고 민식이가 사망을 합니다. 민식이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민식이가 여기서 뛰어든 거고요. 동생의 손을 잡고. 요게 코란도 찝차였고 당시에 코란도 찝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23.6km로 주행을 한 거예요. 속도 위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대가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가려져서 이 운전자가 여길 가면서 여기서 사람이 나온다라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근데 모든 운전자의 주의음에서는 사람이 나올 걸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예상해야 된다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일시정지 안 한 이유로 징역 4년 사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보행자를 보는 순간에 대비할 수 있어요? 23.6km인데도 그 자리에 못 서요. 밀려나가요. 아까 사고 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기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다면 시야가 확보가 됐으니까 여유를 가질 수 있고 30km 준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일시정지, 여기까지 일시정지예요. 왜? 이렇게도 나와요. 그리고 요 하나 가는 데는 시속 10km. 죄송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탁드려요. 근데 그렇게 안 가면은 시속 10km는요. 돌발 쪽으로 아이들이 폭 튀어나올 때도 그 자리에 쓸 수 있어요. 밟으면. 그런데 23.6km도 민식이를 4-5m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망사고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10km였으면 사망사고 안 가요. 네? 이런 노력 해야 돼. 이런 노력 안 하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네? 여러분들 말로만 들었던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상 예방 차원의 민식이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13항에 처벌을 엄하게 한다는 민식이법이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고 내면 가중처벌하겠다에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비해서 두세 배 형량이 세요. 도로교통법의 민식이법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까처럼 신호등이 없는 데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신호등을 설치 안 했는데 이런 사고를 계기로 예산을 어디서든지 끌어서서 무조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돈 투입하겠다. 대충 한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스쿨존에 신호등 다 설치하겠다. 내년까지. 그리고 다 아이들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렇게 설치했는데도 신호를 어기거나 아니면 속도를 어기는 사람들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 엄하게 하겠다. 이거는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처벌이 세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이들 생명 살려서 민식이법 강화시키자 찬성했다가 막상 처벌이 딱 나오니까 무섭거든요. 실수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도 그 술골전 사고 봤지만은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가는데 바로 코앞에서 불법 주정차 돼서 팍 튀어나올 때 누가 대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원동기 자전거나 자동차의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될 의무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면 술골전 내에서 어린이하고 사고가 났다. 주의 의무를 다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은 기소해서 재판을 열어요. 재판의 결과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습니다. 제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민식이법 적용 안 하는 거고, 운전자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판결받거든요. 그러면 운전자는 이 형량을 받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발생됐을 때 당신 가해자, 당신 피해자, 요거는 경찰이 합니다. 당신 70%, 당신 30%, 요거는 과실상계는 보험회사가 하는 거예요. 어쨌든 법적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운전자 과실 10%, 보행자 과실 90%, 운전자는 10%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형량을 받습니다. 한간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30km만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23.6km인데도 처벌받았어요. 속도 상관없어요. 사고 나면 일단 대상자가 되는 거고. 이 법 보세요. 사망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부상 시에도 실형이 선고되면 1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선처받아서, 대부분 이 선처받았다는 것은 피해자하고 합의가 된 경우거든요. 그럴 땐 벌금형 나와요. 그런데 하한선이 500만 원이에요. 스쿨존에서 애 스치기만 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최고로 선처받는 게 500만 원 벌금이에요, 여러분들. 어마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운전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야가림 찾아야 되고요. 스쿨존에 시야가림이 있는 데서는 속도 10km 넘으면 안 돼요. 즉시 못 써요. 23.6km도 4, 5m 밀려나가서 민식이 사망케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질문 던질게요. 스쿨존의 제한속도 몇 킬로? 몇 킬로? 30km. 솔직히 스쿨존에 30km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현실로. 무지하게 어렵죠? 이제 운전습관 바꾸셔야 돼요. 스쿨존에서. 제일 운전을 잘못하는 게 스쿨존에서 30km 넘게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은요. 말로만 어마다 들었는데 개념 없어요. 스쿨존 대한민국 어디든지 가보세요. 4, 50km 수두룩합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 지금 민식이법 적용받는 거 알고 있지만은요. 내가 아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이거 힘든 거예요. 네? 또 하나. 화면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전방이 차량 신호 녹색입니다. 1, 2차로는 좌회전이고요. 직진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포켓으로 좌회전 차로를, 좌회전 차량이 아파트로 들어가는 차량이 많으니까 하나를 더 준 거예요. 포켓 뽑아서. 자, 요 차원지가 운전자가 보고서 뻥 했고요. 지금 전방에 여기 신호등입니다. 녹색입니다. 이런 순간에 여기 안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특별한 일 없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이렇게 나요. 만약에 여기는 스쿨존이 아니지만 이 지역이 스쿨존이라면 질문. 자전거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입니까? 보행자입니까? 차. 맞죠? 차 대 차 사고예요. 그리고 자전거는 끌고 와야 되는데 타고 왔으니까 자전거에 가실 때 크죠? 신호위반까지 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성인하고의 사고에서는 진짜 판결 잘 받으면 운전자 무혐의, 자전거 1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어린이라면, 다시 질문.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차입니까? 보행자입니까? 보행자. 법에선 보행자로 봐요. 요거 꼭 기억하실 사항이에요. 어린이의 나이는 13세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스쿨존에서 아이가 탄 자전거를 사고로서 같이 휩싸여서 엮였다라면은 민식이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보행자니까 되죠.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민식이법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가 아닌 자전거가 어린이가 타는 자전거가 있더라도 보행자하고 똑같이 취급해줘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실 사항이에요. 어떻게 대비합니까? 아이들도 얼로 튈지 몰라요. 운전자들 참 우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이거를. 정상적인 성인 사고에서는 무혐의도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 사고에서는 장담 못합니다. 무혐의 안 나오면 민식이법 적용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10km 달리고 일시정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수골점 구간에서. 안 당해봤을 땐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운행하시니까 수골점 지역에 갈 때 다른 사람들의 속도가 몇 킬로나 되는지 보세요. 개념 없이 움직여요 지금. 그런데 다행인 게 코로나로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해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아이들 등교하면 분명히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 부지기수로 늘어납니다. 이제. 법이 엄한데 그 심각성을 아직도 감안하지 않는 운전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아까 제가 질문 던졌잖아요. 30km 맞추기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고 지금 기쓰고는 노력하고 있어요. 수골점 편말 딱 보면은 속도 게이지 딱 보고 30km 맞추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 안 하면은요. 이 차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지금의 속도가 30km가 넘으면은 이거 민식이법 적용될 가능성 99.99%예요. 네? 1km, 예를 들어 29km하고 30km하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기서. 최소한 29km면 변명할 여지가 있죠. 근데 속도가 오버가 됐으면은 위반했잖아. 얘기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30km를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오던 속도가. 내가 바뀌어야 돼요. 자, 보세요. 아까 담배 한 대 피는데 한 분께서 그분이 서 있는데 편도 1차로 도로 같은데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우회전 나왔대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다 그랬는데 그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일단 요거는 아닌데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선 지키자고 얘기했어요. 지나고 얘기했어요.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쓰냐고요. 여기 쓰면 어디 덧나냐고요. 요거 차 한 대 길이 한 5m 먼저 나간다고 5m 먼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음 신호도 아까 신호를 위반하고 나가도 제자리잖아요.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운전행동 아닐까요, 이거? 여기서 쓰면은 아이들이 이 넓은 공간에 사방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이 차량 때문에 열린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선을 보고서 여기로 건너려고 해요. 횡단보도를 물고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차는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워해요. 뛰려고 말려고 그냥 이러고. 그런데 문제는 이 차가 없다면 이 차한테 아이들이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시야를 딱 가려버렸네요. 아이들은 우리는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순간이면은 여기 이상 없으면 나갈 때 여기 살짝 보고 나가요.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얘들은 없어요. 얘들은 여기 차가 멈춰 섰기 때문에 이제는 됐다. 이런 차량들이 밀고 안 들어오니까 이제는 됐다. 이 사람이 서지니까 뛰었어요. 근데 이 차는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일시정지. 그렇죠? 이런 가려진 부분이 있다면 일시정지 개념 없어요. 그냥 나와요. 결국 이렇게 만나잖아요. 횡단보도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진행한 차는 어린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충돌로 이어지는데 이게 민식이 사고였어요. 똑같은 게 비일비재한 사고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면은 민식이 사고 가해자 금고 4년 선고받았어요. 그거는 민식이법 전의 법으로 처리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한 거예요. 민식이법은 이래서 아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가는 거예요. 최고가. 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정말로. 한술 더 뜨는 게 이거. 지금 이 사람이 그거예요. 아까 얘기한 게. 편도 1차, 이게 중앙선이에요. 편도 1차로에 신호대기인데 이 사람이 또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네요. 이 사람은 우회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직진 켜져서 이 사람 직진 보낸 다음에 우회전 하려니까 짜증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서 우회전 나가요. 여기도 빵점. 둘 다 지금 횡단보도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잠시 후에 아이가 일로 뛰어요. 여러분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나오면 모든 차는 서야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잘.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일부분은 무시합니다. 근데 무시했어도 사고 안 났어요. 아까 위험보상심리 똑같아요. 별탈 없죠? 계속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고 날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정말로 안전운전을 기대하신다라면은 내가 운전자로서 이제 이런 부분들 찾는 노력들 안 하신다면은 점점 어려워져요. 사망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화물차 뒤로 어린아이가 뛰어나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힙니다. 이 사람이요, 이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의 속도도 30km 내외예요. 근데 아이는 이 사람이 여기서 서서 이 뒤를 봤어야 돼요. 일시정지. 그 다음에 10km. 그 지점 벗어난 다음에 30 내에서 주행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스쿨존의 운행 방법은 제가 조금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그냥 슬쩍 보지만은 이거 다 차도 다 제가 그린 겁니다. 따와갖고. 어쨌든 한 4시간씩 걸려요. 이런 거 만들려면. 네? 자, 이거 지켜야 돼요. 정지선 제가 아까 이경규가 간다부터 설명드린 이유가 스쿨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계속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주시는데 어려움 없죠? 그렇죠? 하려고 마음먹으면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97%까지 준수를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81%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내가 쓰는 게, 정지선을 지켜주는 게 반대편에 오는 동료한테 시야 가림을 만들지 않는 배려적인 운전이에요. 배려적인 운전. 서로 좋잖아요. 내가 받았으면 다음에 내가 지켜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면 되잖아요. 두 번째, 내가 가는데 이렇게 몰지각하게 횡단보도 정지선을 안 지키고 위반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머리 쫑긋 세워야 돼요. 첫 번째 차 뒤에 보행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민식이 사고예요. 23.6km였는데 대비 못하고 사망사고 냈어요. 일시정지. 일시정지입니다. 시야가림이네. 일시정지. 다음도 여기도 일시정지. 최소한 횡단보도 길이를 원을 그렸을 때, 컴파스로 원을 그렸을 때 범위까지는 수시로 보행자가 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행자들이 이렇게 사선으로 뛰어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운전하는 게 내 운전 스스로가 책임지는 위험 예측을 통한 방어 운전이에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이 지점 벗어나면은 여기서는 30km지만 여기까지는 10km입니다. 시야 가림이 있는 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술골 가는데 다 늘어서 있어요. 그러면은 한 대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서야 돼. 그거는 아니에요. 횡단보도 부분만. 술골존의 범위가요.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이쪽 300m, 이쪽 300m예요. 600m 구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대부분 600m 구간에 횡단보도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보통 2개 아니면 4개 있어요. 횡단보도 4개에서 일시정지, 서행.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셔야 돼요. 내몸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스쿨존에서 위반하는 운전이 제일 위험한 운전이에요. 여기는 스쿨존이 아닌데 만약에 여기를 스쿨존으로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 택시입니다. 전방이 녹색이에요. 자, 택시 출발. 앞에 스쿨버스가 있는데요. 제동등이 들어와 있어요. 더 웃기는 건 신호가 녹색인데 이 사람이 출발을 안 해요. 그리고 아까 통합 차량과 관련돼서 봤을 때 이 사람 여기 서야 되는 거죠? 무시합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거 봤어요. 추측건데 오늘 신호 끝내주게 받는다. 맞죠 이거? 이야 오늘 갈 때마다 신호 쫙쫙 열려 그냥. 오늘 뭔가 되는 날 같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도로에 이 많은 차량들이 나왔을 때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에 대한 목적들이 다 있는 거죠. 다 바꾼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출발 안 하고 제동등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차가 지금 나한테 신호 준 거예요. 야, 내 차 앞에 보행자 있어. 너 서! 해준 거예요. 제동등으로. 근데 나는 이거 보지 않고 이거 보고 좋대. 그런데 운 좋게 지금까지 이런 거 무시하고 갔어도 사고 안 났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던 거죠. 오늘 운때 다 된 날이에요. 아까 1대 29대 300에서 1이에요. 1. 올게 오죠. 이 차 앞에서 여성 보행자가 뛰어듭니다. 이렇게.
이 여성 보행자는 왜 2차 앞을 뛰어들었냐? 알고 봤더니 이 횡단보도 신호가 끊기면서 차량 신호 켜지니까 여성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섰다가 출발하니까 아저씨 잠깐만요. 죄송해요. 앞에 슈퍼버스를 몸으로 막은 거예요. 2차 타고 출근해야 되거든요. 이거 다음 신호 기다릴 때까지 하면 이 버스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는 급하니까 노란 차를 자기 몸으로 막고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쓰니까 빨리 건너가서 타려고 했는데 내가 통학버스의 어떤 일시정지 기준도 안 지켰고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시야 가림에 대한 거 찾지도 않았고 이렇게 접근하니까 운전이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네? 운전 오래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운전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런 데서 못 나가요. 주춤주춤거리지. 네? 그런데 지금까지 무탈했거든요. 별탈 없거든요. 아무 관심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운전자들 10년 이상의 베테랑 운전자들이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일으키는 게 운전을 잘한 습관으로 들인 운전보다는 운 좋게 10년을 버틴 거고 그런 것들이 사고로 연결됐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술 얘기는 뭐 아까 우리 저기 했지만은 규칙적인 것만 알아두십시오. 이거 0.03 된 거 아시죠? 소주 한 잔입니다. 단속지 0.03은 우리가 마시는 술로 계산했을 때 소주 한 잔, 양주 스트레이트 잔으로 한 잔, 와인잔으로 한 잔, 맥주 캔으로 한 캔. 요 정도 수량을 대한민국 평균 남성이 마시고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0.03 넘을 수 있다. 여기서 출발되는 거고요. 사례는 좀 넘어가고요. 이것 좀 넘어가겠습니다. 윤창호법 저기 하고. 신호와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해요. 또. 만성적인 부분의 습관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욕심을 갖자면은요. 대한민국이 당당히 교통 선진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무단보행 사라지고요. 교차로에서 딜레마 존이긴 하지만 황색 신호 꼬리 보는 차량 사라졌을 때 선진국 되지 않을까요? 만성적인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황색 신호가 켜졌어요. 뒷차가 앞차한테 주문해 옵니다. 뭐라고 외운다고요? 가라. 빨리 가. 앞차가 쭉 빠져지니까 그렇지 하고 따라 붙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앞차가 속도 내서 빠져나갈 때 나도 꼬리 물고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그렇지 하고 따라 붙었는데 변수는 신호가 끊기는 순간 앞차는 서요. 운전자 얘기 들었죠? 에이씨, 올 게 왔구나 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앞차들은 빠져줬거든요? 그렇지 하고 나도 빠져나갔거든요? 오늘도 그럴 줄 알았죠. 아까 제가 한 말 기억나십니까? 왜 앞에 차의 운전을 내가 운전하죠? 이 차의 운전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다 보면 앞차도 내가 조종해요. 착각이에요, 착각. 근데 대부분 맞아요. 심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개 중에는 이렇게 멈춰 섰을 때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중요합니다. 선신호 마지막에서 나까지 가겠다 해서 꼬리 물고 과속하고 위반 각오하고 나가는 선신호 마지막 차량. 선신호 막차. 후신호 첫차. 이분도 한마디예요. 탄력받고 와서 신호가 적색이라서 쓰려고 했는데 신호가 녹색으로 열립니다. 여기도 한마디 하죠. 오늘 신호 끝내주게 받는다. 후신호 첫 차에 조급한 운전자가 탄력받은 김에 더 탄력받고 나올 때 이 둘이 만납니다. 그게 교차로 사고의 대박 사고예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차한테. 이게 사람 심리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하고 따라붙어요. 녹색이 끊깁니다. 꺼졌어요. 그럼 여기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스는 이미 앞차가 가줄 걸 기대하고 속도 붙일 만큼 붙였거든요. 이제 못 쓰죠. 앞차한테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차 마음이지 내가 조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갖다 때립니다. 특이하죠. 때리니까 갑니다. 택시 보세요. 자, 아까 질문. 무슨 표지? 횡단보도 예고 표시. 전방 몇 메타의 횡단보도 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거 감안하는 운전들 좋아요.
전방이 황색이에요. 그러면 이 버스 여기가 일반 지구 기준으로 하면 50km 도로예요. 그러면 여기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50m 요거 해서 한 60m 전방이에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100%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은 가고 싶어요. 또 하나 착각입니다. 이미 택시의 특징은 저 신호가 황색 다음에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신호 주기는 다 틀려요. 안타깝게도 잠시 후에 저 황색 다음에는 좌회전 신호가 켜집니다. 그런 신호들이 몇 군데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왜 신호를 확인도 안 하고 다음 신호를 내가 계산하죠 또? 많아요. 의외로 이런 운전하는 사람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신호 바뀌는 거 보세요. 분명히 황색이었다가요. 양방향 좌회전 신호가 켜져요. 그렇죠? 적색과 좌회전이 켜졌죠? 그러면 여기도 적색과 좌회전이 켜진 거예요. 나는 황색 다음에 녹색이 열리길 기대를 했는데 좌회전이 켜졌어요. 그런데 이미 탄력은 붙을 만큼 붙였죠? 지금 못 써요. 추측 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갑니다. 밀고 좌회전 차량하고는 사고가 안 나요. 밀고 나갔더니 이 좌회전 신호에서 합법적인 유턴하는 차량이 있네요. 그렇죠? 변수죠. 이분은 잘못한 거 있어요? 신호가 유턴의 조건인데? 그런데 나는 꼬리 물고 직진을 기대했는데 좌회전이 켜졌는데 탄력받으면 쓸 수는 없었고 내친김에 달려 나왔는데 복병을 만났죠. 인도 위에 있는 차를 덮쳐서 사망자가 나왔어요. 사망자 1명, 이분 차 안에 승차자 2분이 또 중상자가 나왔고. 네? 이거요. 해왔던 운전에서 누구든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보세요. 화물등. 적색이에요. 신호가 딱 바뀌는 순간이에요. 황색에서 적색으로 딱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잠시 뒤에 탑차 한 대가 이걸 무시하고 나가요. 뻥 뚫렸잖아요. 경찰국 묻었고 머리서부터. 그런데 여기서도 탄력받고 오는 김에 오늘 신호 끝내주게 받는다. 탑차 하나가 또 나와요. 이번엔 화물끼리 만납니다. 사고가 충격이 센 게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선신호 막착, 후신호 첫착. 양쪽 입장 아마 운전 경험 풍부하시니까 다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속도도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체와 물체가 만날 때 속도가 빠를수록 충격력은 세다 약하다? 무지하게 세다. 그런데 나는 그런 센 사고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수태에 밀고 나가고 수태 꼬리 물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계속 한다 안 한다? 한다. 언제까지?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무탈하게 이 자리 자리매김한 거는 최고의 품질의 운전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운전을 오래 했지만 우리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 상당히 나갔을 거예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 운전 한번 점검하시고요. 좀 더 남들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운전 계획하시는 프로의 기질을 발휘해 주시고요. 오늘 오신 분들 모두의 평생 무사고 운전 아주 간절히 소망드리면서 제 시간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네.